내가 부러우면 부럽다고 말하지. 뭐 저렇게 자신의 수준과 비슷하거나 혹은 조금 더 낮은 남성과 결혼을 하는 여성은 별다른 시기 질투를 받지 않는 반면 그 여성보다 훨씬 더 높은 조건을 가진 남성과 결혼하는 여성은 욕을 많이 먹죠. 그럼 우리는 유전자 본능에 따른 시기 질투를 하는 여성일 수밖에 없는 것이냐 라고 물으신다면 안녕하세요, 신여성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여자 관계 내에서의 어려움이에요. 저는 20살 때부터 여성에게 둘러싸인 삶을 살았어요. 여대를 나왔고 졸업 후 요가 강사를 하고 또 여성들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했죠. 그렇게 다양한 여성들의 이야기를 듣고 여성 자기계발서를 쓰면서 그녀들에 대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여자가 하는 인간관계의 고민은 남자 고민이 대부분일 것 같은데 막상 그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남자는 비교적 단순해서 지내기 편한데 여자는 너무 복잡해서 지내기 어렵다고 하는 분들도 많이 계셨죠. 생각해보면 그렇더라고요. 제 주변에도 남자인 친구들이 남자 때문에 고민하는 경우는 거의 못 봤거든요. 그런데 여자인 친구들은 여자 때문에 고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저도 그랬었고요. 그렇다면 그 고민의 카테고리는 무엇이냐?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크게 여자의 시기와 질투 그리고 편가르기 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아마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한 번쯤 고민해 보신 적 있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여자들은 왜 시기와 질투를 여성에게 하고 또 편을 가르면서 그런 파벌을 만드는지에 대한 이유를 분석하고 또 우리가 그런 상황에 놓여졌을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시작하기 전에 제가 여기서 그녀들 혹은 여성이라는 단어를 썼다고 해서 여자 모두가 그렇다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혹은 특정 인물을 지칭하는 것도 아니죠. 다만 누구나 그런 감정을 자연스럽게 느낄 때가 있고 혹은 느끼게 될 수도 있으니 그런 장면에서의 가상의 캐릭터라고 지칭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녀들은 왜 자신보다 잘난 여자들을 시기 질투하고 또 깎아내리는 것일까요? 나아가 자신에게 유리한 편을 만들어서 그들을 은근히 따돌리기도 하고요. 전통적으로 여성은 선택받는 성이었다고 하죠. 불과 한 세대 전까지만 하더라도 남성은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기 위해 자신의 경제적, 사회적 보상이 따르는 일을 했어요. 그러나 여성은 그런 남성에게 선택받기 위해 자신을 최고로 아름답게 꾸미는 일이 훨씬 더 중요했죠. 지금의 시대가 아무리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주체성이 높아졌다 하더라도 긴 시간에 걸쳐 형성되어 온 문화의 답습 그리고 유전자 본능에 의한 발현 등 어쩔 수 없이 당장 바꾸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솔직해져 볼까요? 나와 비슷한 조건의 여성, 그게 뭐 나이든 외모든 직업이든 뭐든 간에 그런 비슷한 여성이 소위 말해 엄청 잘난 남성과 결혼을 해서 삶의 질이 향상되었다고 가정해볼게요. 강남의 비싼 아파트에 살고 매일같이 쇼핑을 하고 골프 라운딩을 가고 그녀의 남편 덕분에 사모님이라는 호칭까지 얻고 말이죠. 얼핏 봤을 때는 남자와 동등할 만큼 좋은 조건이 아닌데 이해가 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이때 우리의 기분은 어떨까요? 이성적으로 생각하기 이전에 말이에요. 굳이 제가 말을 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런 감정이 드는 이유는 바로 여성은 선택받는 성이기에, 즉 내가 선택받지 못했다는 좌절감, 그런 상황에서 대부분의 여성이 선택되는 조건은 그냥 어떤 지적이나 경제적 능력이 아닌 아름다움 혹은 유혹을 잘하는 그런 매력에 의한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런 감정이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잘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요? 그럼 한번 반대로 생각해보죠. 여자가 선택받는 입장이 아닌 선택하는 입장이 되었다고 가정해볼게요. 여기 한 여자가 있어요. 얼굴도 예쁘고 나이도 어리고 돈도 잘 벌고 사회적 평판도 좋아요. 이때 이 여자가 자기보다 모든 분야에서 못해 보이는 남자와 결혼을 한다고 해요.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당신의 감정은 어떤가요? 아까와 같나요? 아니죠. 단순히 그 여자 좀 취향이 독특하네. 여자가 남자를 진짜 사랑하나 보다. 나아가서 그녀는 남자의 조건을 보지 않는 진짜 멋진 여성이네 라고까지 치켜 세워질 수가 있죠. 그렇기에 자신의 수준과 비슷하거나 혹은 조금 더 낮은 남성과 결혼을 하는 여성은 별다른 시기 질투를 받지 않는 반면 그 여성보다 훨씬 더 높은 조건을 가진 남성과 결혼하는 여성은 욕을 많이 먹죠. 조건 따지는 속물이라고. 이런 현상은 결혼 발표를 한 유명인 여성의 기사 댓글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여성이 자신의 사회적 위치와 비교해서 어떤 남자와 결혼했는지에 따라서 그 댓글창의 분위기가 다른데 이거 나중에 한번 분석해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자, 다시 돌아와서 그렇기에 여성의 시기 질투에 대한 감성은 남성 중심 사회에서 여성은 선택받는 성이기에 누군가가 선택을 받았다면 나는 선택을 받지 못했다라는 거잖아요.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남자가 한 명도 아닌데 내가 그 남자에게 선택받지 못했다고 해서 그런 시기 질투의 감정이 당연한 건가? 라고요. 물론 그렇진 않죠. 하지만 우리 유전자 속에 각인된 본능은 지금 현대사회가 기준이 아닌 아주 먼 옛날의 부족사회를 기준으로 발현되기 때문에 인간은 어쩔 수 없이 그런 감정을 느낀다고 해요. 우리는 유전자의 명령을 받고 살아가죠. 그렇다면 우리 대부분은 선택을 받는 것보다 선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을 텐데 그게 꼭 남자와의 관계가 아니더라도
아니더라도 그럼 우리는 유전자 본능에 따른 시기 질투를 하는 여성일 수밖에 없는 것이냐 라고 물으신다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건강한 방식으로 자신의 감정과 상황을 통제하는 것이 아닌 남의 발목을 잡으며 위로 올라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문제가 되겠죠. 이와 관련해 한 여성분의 경험담을 제가 예시로 들어볼게요. 그녀는 굉장히 자기관리를 잘하는 여성이었어요. 회사를 다니는 여성이었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운동을 하고 고데기로 예쁘게 머리를 말죠. 그렇게 예쁘게 꾸미고 회사에 출근을 합니다. 또 회사 내에서도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고 싶기에 퇴근 후에 학원에 등록해서 또 열심히 일을 위한 공부를 한다고 해요. 주말에는 남자친구와 재밌는 데이트도 즐기고요. 그런데 그런 자신을 못마땅하게 보는 회사 내의 여자 상사가 자신을 질투한다는 게, 그래서 괴롭다는 게 그녀의 고민이었어요. 뭐 그렇게 부지런히 유난 떨며 살아? 아니 어차피 남자친구랑 결혼하면 일 안 해도 되지 않아? 근데 굳이 공부를 왜 또 하는 거야? 라는 말을 넘어서서 함께 밥을 먹을 때에도 근데 누구씨는 몸매 관리하느라 이런 거 먹으면 안 될 텐데 라면서 이상한 눈치까지 주었다고 해요. 나아가 상사의 집단 내 파워로 인해서 그녀를 은근히 무시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죠. 그래서 그녀는 어쩔 수 없이 상사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자신의 가치를 낮추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해요. 시간이 지나서 그녀는 자신의 모습을 보았을 때 정말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했죠. 더 이상 머리를 예쁘게 만지고 출근도 안 하는 건 물론 옷을 후질근하게 입고 남자친구와 잘 지낸다고 또 얘기하지 않고 일부러 밥을 많이 먹는 등 그녀의 스트레스가 얼마나 컸는지 좀 짐작할 수 있었어요. 여기서 그 상사는 뒤틀린 여자임에 틀림없죠. 그러한 시기 질투를 왜 느끼는지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을 했으니까 이제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우리가 가장 명심해야 될 것은 상사 그녀의 입장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아니 내가 부러우면 부럽다고 말하지 뭐 저렇게 꼬인 거야? 아니 자기도 그렇게 하면 될 것을 성격에 문제가 있나?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 왜 그녀는 저런 상황에서 저렇게 행동을 하는 거지? 라고 나와 엮지 않는 상태에서 객관적으로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당신의 잘못이 결코 아니라는 걸 인지한 상태에서요. 만약 자신이 고통받는 이유가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그 상사의 말에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물론이고 자칫하면 우울함에 빠질 수 있으니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 그녀의 말에 영향을 받지 않고 어떻게 보면 무시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될 수 있는데 그냥 그러려니 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 단계에서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사실 대다수죠. 특히나 집단 내에서 파벌이 형성되었다면은 그 고민의 정도는 더 깊어질 수밖에 없고요. 만약 당신이 임기응변 능력이 뛰어나고 배짱과 어느 정도의 센스가 있다면은 그녀의 한마디 한마디를 똑같이 되갚을 수도 있겠죠. 가령 아까와 같이 근데 누구씨는 결혼하면은 일 안 해도 되는데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 라고 했을 때 아니 차장님이 계속 일하시는 이유도 남편분과 무관하지 않아요? 저는 그런 차장님이 되게 멋있어서 똑같이 열심히 일하는 건데 라고 곧바로 이야기할 수 있다면요. 그러나 매번 이렇게 대응하기란 참 어려운 일이에요. 자, 다른 방법을 생각해보죠. 여기에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째, 상사에 대한 이야기. 그게 험담이든 아니든 간에 그녀의 이야기를 절대 뒤에서 하지 않는 것이죠. 만약에 그런 식으로 행동한다면 당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결국 그 상사와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걸 원하진 않죠. 자, 그리고 두 번째, 평상시에 당신의 신뢰와 평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걸 잘 쌓아나가는 거죠. 그 상사가 제3의 인물 앞에서 나를 대놓고 깎아내리거나 혹은 뒤에서 험담을 할 때 그들이 넘어가지 않게끔 말이죠. 상식적인 사람이라면은 당신은 그간 예의 바르고 올바른 행동에 더 마음이 갈 거예요.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건 만약에 당신이 가능하다면 하는 것인데 그 상사를 진심으로 이해해서 따뜻하게 대해주는 것이에요. 혹시 알아요? 당신의 고데기 스타일링이 마음에 들었음에도 좀 비뚤게 표현된 것인지를. 만약에 저라면은 제가 쓰는 똑같은 고데기를 선물로 주면서 쪽지에 이렇게 적었을 것 같아요. 제가 손재주가 좋은 편도 아닌데 이 고데기만 쓰면은 머리가 예쁘게 되더라고요. 사장님께서도 이 고데기 하고 출근하시면은 모든 여자 직원이 아마 따라 살지도 몰라요. 그러면 저희 같이 공동구매로 돈 벌어보는 건 어때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어떤 여성의 시기 질투에 의해 괴로워했을 때 제가 나열한 여러 방법들 중에 한 가지를 한번 시도해보세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결코 당신의 원인과 잘못이 아니니 객관적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말이죠. 당신은 당신을 지키는 거에만 집중해도 괜찮아요. 오늘은 여자 관계 내 어려움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여자들의 시기 질투에 대한 이유와 그와 관련한 해결 방안까지요. 이와 비슷한 고민이나 경험담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양한 인사이트를 통해 우리 같이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